부처님 탄생성지에서 이혼된 평화의 불이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 봉안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서원했습니다. 생활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이으며 출가자와 재가 수행자들이 함께한 동안거정진이 서울 수국사에서 회양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숨진 사망자 유족들과 함께 추모제를 열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의 시즌 개막을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전관대관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위축되어 온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강원도 평창 극락사가 이민년 새해 기도를 회양하며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방생법회도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에서 한반도로 이운된 평화의 불이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 봉안됐습니다. 봉안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코로나19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서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법, 승, 구호와 함께 등화대 평화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도안사 회주 해자 스님이 지난 2013년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체화해 장장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 한반도로 이운한 평화의 불.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을 시작으로 DMZ 지역 108개 산사와 군법당, 53 기도도량 등에 널리 퍼지며 남북 평화와 국민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108 평화복음 수락산 도안사는 평화의 불 등화대 점화법회와 시원비 제막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발언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 108 평화복음 수락산 도안사 등화대에 당신의 탄생성지에서 이운해온 평화의 불이 정착하여 봉안하는 점화법회를 봉행하오니 남북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언하옵니다. 108 산사 순례와 53 기도도량 순례를 통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불을 봉안했던 해자 스님의 남다른 원력에 큰 스님들의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세계는 꽃으로 하나 되고 남북은 소통하고 민족은 화합하며 국민들에게는 평화가 가득함은 물론 누대에 걸쳐 피워온 불조의 향은 간단없이 만개하여 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원융화합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밝혀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도 한반도 평화와 국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평화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만들어 주시고 평화의 불로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십시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자비를 가슴에 새기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무해와 원흉, 자비와 나눔의 마음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안사는 평화의 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원비를 세워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화의 불 봉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에 불교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불광사 창건주로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었던 광덕 스님 원적 23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불광사 불광법회는 경내 보광당에서 금화당 광덕대종사 2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생전 가르침인 지혜의 성취, 마하 반야바라밀 수행과 전법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회는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회주 스님 봉행사, 광덕 스님 생전 영상 법문, 진영 이혼의식 등으로 거행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여전히 스님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광덕 큰 스님이 일생에 거쳐 설하신 감로의 법문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금화당 광덕대종사는 1974년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을 발행하고 이듬해 불광법회를 창립한 데 이어 1982년 서울 잠실 불광사를 창건하면서 새로운 불교 사상운동인 불광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92년에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창작불교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과 부모은중송을 작사해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이으며 출가자와 재가 수행자들이 함께한 동안거 정진이 서울 수국사에서 회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 열린선언은 지난 토요일 경내 템플스테이관 월초당에서 3개월간의 신축년 동안거 정진을 회양했고 주지 호산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신염죽비를 선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3개월간 매주 토요일 함께 수행 정진해온 85살 청정화 보살 등 재가불자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수국사 열린선언은 지난해 11월 27일 동안거 입제식을 갖고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선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수국사는 열린선언 회양에 이어 수행에 함께한 참가 대중을 위해 조상 영가를 위한 천도제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망자 유족들과 함께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백신 피해 조사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숨진 사망자 유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여성부터 얼마 전 부모상을 당한 아들까지 이들의 아픔을 달래는 요령 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가족협의회와 함께한 희생자 추모제. 위원장 지몽 스님은 손쓸 겨를 없이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이 희생자 영정 앞에 상가 명복을 바람드립니다. 이어진 백신 피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대회. 피해자 대표는 피해 보상을 심의할 때 피해자나 가족을 참여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 형제, 자매를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자식까지 내어달라고 합니다. 인과성 따지지 말고 피해본 국민들 먼저 살펴주십시오. 협의회 측은 임상 기간이 짧은 만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작용 치료 전담 병원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치료비 감당 못해 지금 생활비를 거두며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피해자들한테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선을 그어놓고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산호의 스님들과 백신 피해 가족협의회는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희생자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승가대학이 제44회 졸업식을 봉행하며 승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화엄사는 경내 화엄원에서 교구장 덕문스님과 승가대학장 해수스님, 대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연웅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장상을, 진관스님이 화엄사 승가대학 교육위원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교구장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초발심을 다잡아 수행자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승가대학장 해수 스님도 훈화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수행처라며 굳은 신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충북불교대학 27기와 대학원 14기 졸업식을 갖고 대학 40명, 대학원 15명 등 모두 55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용화사 관음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 총동문회장 등 4부대 중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용화사 불교대학 학장이자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가장 적은 인원의 기수가 졸업을 하게 됐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용화사 충북불교대학은 현재까지 2,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28기 대학, 16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 소재 초대형 무대 작품인 뮤지컬 시다르타의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공연장 전체를 예약하는 전관대관의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위축되어 온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지원하고 연기자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붉은 가사를 수한 스님들과 패기 넘치는 젊은 뮤지컬 배우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처럼 사문의 길을 택한 비구니들과 뮤지컬 시다르타 무대에서 불법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연기자들의 첫 만남에 어색함은 없습니다. 시다르타의 공연은 우리 불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 다음 이 정서적으로 좀 우울감에 처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구니 스님을 친형제로 둔 시다르타역 주연 배우는 스님들 앞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소한 깨달음에서 가르침을 얻으신 부처님처럼 소소하게 그런 진리를 공연해서 서로 간의 격려가 앞선 이 만남은 다음 달이면 4번째 시즌에 들어가는 뮤지컬 시다르타 전관대관 행사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 뮤지컬 시다르타를 현장에서 10번 넘게 봤다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의 원력으로 올해 첫 전관대관 예약이 이루어져 비구니회와 제작사 간 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생애와 출가 부분을 뮤지컬로 제작한 시다르타를 제작사와 협업하여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자비실천의 이타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불법의 진리를 뮤지컬 공연을 통해 대중문화의 중심에 불교 문화가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에서 전관 행사를 해주셔서 너무 힘이 펄펄 나고 한국 문화 세계와 한국 불교 문화 세계와 또 한국 뮤지컬 세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이 바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의 올해 정기 공연은 다음 달 8일 개막해 4월 3일까지 4주간 거의 매일 평일 한 차례, 주말 2차례 펼쳐집니다. 태고종 비구니회가 1140석 전관을 예약한 프로그램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와 6시 반 2차례로 태고종 총무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시다르타가 부처님이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니까 세계적으로 알림이 돼서 많은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도 하고. 부처님으로 존칭되는 26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시다르타는 새 시즌을 앞두고 출연진을 대거 스타급으로 보강하고 노래와 안무를 추가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첫 스타트를 끄는 전관대관 행사가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헤치고 대형 불교 공연 흥행에 서막을 열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강원도 평창 극락사가 이민년 새해 기도를 회향하며 4부대 중에 정성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업장 참여를 발언하는 방생기도 법회도 봉행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9천 명이 채 되지 않는 평창군 평창읍에 자리한 극락사. 극락사는 우리나라 불교 유치원 가운데 세 번째로 오래된 연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61년 동안 8천여 명 이상의 불교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불교 인재 육성과 어린이 포교의 산실 극락사는 이민년 새해를 맞아 정초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하고 지극한 신심과 정진으로 나와 내 이웃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극락사 사부대중은 또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인 탄허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불교 인재 육성 불사를 위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극락사가 넉넉하지 않은 사찰 사정에도 어린이 포교와 불교 인재 육성 불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과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극락사 마당에 또 극락사 부처님 품에서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더욱 좀 더 키워나가려고요. 극락사는 열 하루 동안 이어온 이민년 새해 기도 회향에 이어 한강에 젖줄인 평창강에서 새해맞이 방생 기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극락사 정초 방생은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업장을 참회하기 위한 수행 방편으로 4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극락사 전통입니다. 신심을 고취해서 자연도 생각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업 그런 거를 의식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생법회를 이렇게 봉행을 합니다. 평창 극락사 사부대중은 이민년 새해를 맞아 불교 인재 육성 불사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불자로서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 전통의례 현대화에 앞장서온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호 스님이 법당에서 의식을 집전할 때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의례집을 펴냈습니다. 정호 스님은 서울 구룡산의 지하 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선 사찰에서 의례집으로 사용 가능한 예식 의궤 출간을 알렸습니다. 정호 스님은 야단법석에서 행해졌던 의례가 법당 안으로 들어와 변형된 경우가 많다며 사찰마다 통일된 의례집이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제가자들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의식도 현대 신앙생활에 맞게 집전될 필요가 있다며 의례의식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호 스님은 조계종 어산종장이자 한글의례 지도위원으로서 불교의식의 체계적 보급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교계 온라인 언론 매체로 활동해온 불교포커스가 창간 16년 만에 폐간을 결정했습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일을 기점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폐간을 선언했습니다. 신 대표는 불교 포커스의 데이터와 내용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공적 자산으로 회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다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 불교정보센터란 이름으로 문을 연 불교 포커스는 이로써 창간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는데 이번 폐간 결정은 2015년 조계종단으로부터 해종 언론으로 지정된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원 강릉에서 반출된 국보 제124호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건의안이 강원도 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건의안을 채택하고 한송사지 석조보살 좌상의 제자리 찾기를 촉구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문화재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집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 2권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책은 압록강 중상류에 있는 고구려 문화재를 고분, 성곽, 기타 유적, 유물 등으로 나눠 상세한 설명과 풍부한 시각 자료를 실었습니다.
제59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이 꿈의 우유란 제목으로 오는 4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 축제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에 한국 작가로는 정금형, 이미래 작가가 초대됐습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